자, 2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강 강의 잘 보셨죠? 1강 강의를 통해서 자, 구조 유형, 문법 유형, 어휘 유형,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반복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실제로 머릿속으로 알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해보지 않으면 뭔가 시행착오가 나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배운 내용들이 있으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실 때 그대로 좀 적용을 하시면서 그 시행착오를 계속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적화가 딱 되면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정직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도 자, 동일한 과정의 연습들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은 꼭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좀 시켜 두세요. 자, 첫 문제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11번의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투부정사부터 시작해서 ED까지 품사가 달라요. 자, 품사가 다르면 품사 접근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콤마가 우리한테 뭔가 좀 단서를 하나 주고 이건 잠깐 좀 빼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해주고 있죠. 자, 부사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with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쪽에 기간을 달고 왔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 이내에 뭐뭐뭐 한다 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쟤를 빼고 나니까 얘는 주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동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A번하고 B번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소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남게 되는 선택지가 C번과 D번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어떤 형태의 동사가 맞는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의미는 둘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품사도 똑같고 뜻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유형을 뭐라 그래요? 어법 유형이라고 하고요. 자, 결국은 동사의 어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품사의 어법 문제는 또 다른 아이템을 전개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겠지만 동사의 어법 문제는 아주 전형적으로 토익에서 출제를 하는 그런 영역이고, 자, 그 중에서 동사의 어법 문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때요? 수태 시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은 수동태와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혹시 S가 안 붙었을래나? 근데 이거는 미래동사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 표시해주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동사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를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숫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CD가 다 성립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동태, 수동태입니다. 만약에 두 개가 다 능동태이거나 두 개가 다 수동태라면 굳이 시간 들여서 따질 필요 없죠. C번의 시제가 맞느냐 D번의 시제가 맞느냐의 논점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가 다르잖아요. 얘는 BPP고 얘는 그냥 ED잖아요.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가장 간단하게 어때요?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 바로 will be received. 자, receive 당했을 것이냐 아니면 receive 했을 것이냐 받았을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요. 자, 그 이전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어때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뭘 따져보라 그랬어요? 뒤쪽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따지라고 했죠. 타동사의 경우에는 자, receive는 전형적인 타동사입니다. award는 타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서 요거는 결국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이 정답이다.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be received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제 해설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수동태의 주어는 반드시 사물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물건을 받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을 받다잖아요. 따라서 수동태가 되면 어때요? 상이 received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수령하다, 받다의 뜻인데요. 바로 어떤 something이 수령되는 것이지 사람이 수령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거는 의미상으로 접근을 해도 C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의미 접근보다 더 빠른 건 뭐라고요? 바로 구조 접근이 되겠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그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가한 거예요. 당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1번 마무리 짓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Being promoted 승진된 거죠. Assistant Manager라고 하면 우리말로 보통 대리라고 많이 해요. 자, 보조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대리 직책으로 승진된 6개월 이내에
이 사람이 또 받았어요. 시점은 이제 과거예요. 알겠죠? 예. 자, 뭘 받았죠? 상 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Outstanding performance. 자, outstanding 별표. outstanding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눈에 띄는 뛰어난의 뜻이 있습니다. 자, performance는 실적의 뜻이 있으니까 뛰어난 그런 실적에 대한 상을 갖다가 자, 이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1번 끝내고요. 112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 문제도 학생들 중에 틀린 분들이 좀 많이 있던데 자,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ABCD의 품사는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칭대명사는 일반적인 명사와 달리 주어와 목적어 자리의 형태가 다르죠. 북은 주어 자리에서도 북이고 목적어 자리에서도 북이에요. 자, 그런데 인칭대명사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자리의 형태가 좀 다른 그런 특성이 있죠. 자, 그리고 요 his는 뭐예요? 얘는 일단은 명사가 아니죠. 형용사죠. 그죠? 그런데 his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자, 소유 대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정리 정도가 이제 끝나셨으면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결정하셔서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면 어때요? 선택지 중에 형용사는 지금 D번밖에 없으니까 빨리 답으로 쓰면 되죠. 실제로 인칭대명사 문제는 계속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항상 논점이 뭐예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논점이 뭐예요? 항상 논점이 아니고요. 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논점이 이거예요. 형용사 자리에 소유격을 찾아서 집어넣으세요.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달라요. 여기는 지금 in 다음에 명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정답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요. 오답부터 소거하세요. 여기는 지금 전치사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 자리에는 목적격을 쓰게 돼 있죠. To me, for me, with me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he는 안 되겠고요. 얘네들은 다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어가 어떻습니까? 주어 자리에 사용된 명사가 다시 한번 재사용됐을 때 얘를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을 쓰는 것인데 근데 얘도 어때요? 소유 대명사로서 그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필요하면 뒤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아마 자, because 다음에 주어가 machine이고 machine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은 아니다.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제 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A번에다 답을 툭 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냐면 그 사람 안에 기계? 그 사람 안에 무슨 기계가 있나요? 인조인간 사이보그예요? 자,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소유대명사로서의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A번과 D번이 선택지로 남았는데 자, A번 이상에서 결국은 해석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요청했던 내용이 나오죠? 쿠퍼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잭슨이 꼭 보내도록 요청했습니다. 팩스를.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어디로부터? 그녀의 오피스로부터. 아니,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사무실로부터 꼭 그 클라이언트한테 고객에게 팩스를 보내도록 이 여자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기계예요? 아니죠. 여기는 지금 his office가 나와야 되는 자리고 his office를 줄여서 뭘로 썼어요? 그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로 쓴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무실에 있는 기계, 즉 다시 말해서 fax machine이 되겠죠. 그것이 was being repaired,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풀이의 과정은 똑같아요. 품사부터 따져보고 오답부터 먼저 소거하고 자, 그 다음에 남는 선택지를 가지고는 해석을 이제 해보시는 그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데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의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쓰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 세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nearly부터 시작해서 surely까지 자, 선택지가 4개 주어져 있습니다. 다 부사네요. 조심하셔야 될 선택지는 누구예요? 이 녀석이죠. near가 형용사 가까운, 가까이, 그 다음에 전치사, 동사까지 다 쓰는 그런 굉장한 단어죠.
자, 그래서 부사로도 쓰는데 nearly는 어때요? 전혀 이 단어와 관련이 없죠. 자, 무슨 뜻이에요? almost. 그래서 자, ly형이 자, 실제로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 있는데도 ly형이 또 있는 경우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고 외워 두셔야 돼요. 라고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basically 기본적으로 directly 직접, surely 확실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휘 문제네요. 해석하셔야죠. 직원들 제출해야 됩니다. 뭐를요? time sheets. time sheets는 출퇴근 기록부를 말합니다.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나타내는 sheets는 종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용지를 제출해야만 된다. 이 사람에게. 자, rather than 누구 대신에 supervisors. rather than은 누구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라는 수거죠. 그래서 보통 뭐뭐 대신에라고 하는 instead of로 해석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자, supervisors는 상사가 되겠습니다. 직장 상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직장 상사 대신에 누구요? 조지 해밀턴에게 직접 제출해야 된다. 뒤쪽에 대안이 되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 있죠. 이 사람 대신에 여기에다가 직접 제출하라 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문맥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지들보다는 C번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114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잖아요. 그럼 품사부터 또 빨리 또 결정을 좀 해보세요. 아이고, 근데 이것도 다행입니다. 주어가 repairman, work가 자동사. 그죠? 그럼 뒤에는 어떤 품사밖에는 못 나와요? 부사밖에 못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단서도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죠? 자, 만약에 quick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급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죠. quicker 이렇게. more quick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사형 혹은 형용사형 어미로 종료되는 단어들은 뒤쪽에다가 er, est를 붙여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앞쪽에 more나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죠. 자, 그 단서가 두 개 주어져 있네요. 여기는 부사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부사형 어미에 자, 지금 들어맞는 비교급의 단서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제자의 의도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영어가 품사가 점점 섞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퀵이 형용사고 quickly가 부사잖아요. 그런데 언어 사용이 이제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되고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막 되다 보면 점점 바뀌어갑니다. 퀵을 여러분들 사전에서 찾으시면요. 형용사도 되지만 부사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퀵을 부사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 more가 없으면 A도 답되지만 B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00년 전 영어면 그냥 앞에 more가 없어도 답은 A번이에요. 근데 자꾸 사용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특히 품사 관계가 아주 모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극단적으로 모호해지면 언어에 혼돈이 오긴 올 텐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단어들이 그렇게 이제 막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출제자는 철저하게 앞쪽에 more를 지금 보여줌으로써 얘도 부사가 될 수는 있지만 얘가 부사가 되려면 비교급이 되려면 er를 붙여야 돼 라고 하는 논점과 함께 정답은 A번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논점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자, 토익은 자, 우리에게 포인트를 제공해요. 문제풀이의 포인트를. 그래서 전혀 오답이 되는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4번 문제 정답 A번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해석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빈슨이 요청했어요. 어떤 내용을 요청했나요? repairman 되겠습니다. 자, 수리자들 되겠죠. 이분들이 좀 더 빠르게 좀 작업을 꼭 좀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complete the work.
자, 그래서 그 작업을 갖다가 끝낼 수 있도록 언제까지죠? 자, by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by the end of the day. 그날이 끝나는 시점. 자, 그래서 그날 퇴근 때까지는 늦어도 그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게 자, 일을 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115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죠.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봤더니 이렇게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괄호로 묶으면 이 Pacific Travel이라고 하는 여행사의 자 루신다라고 하는 저분이 어떻습니까? 뭐 돌볼 건데요. 모든 reservations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약 업무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상. 그러면 동사들을 다 먼저 제거해 보세요. 요거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individuals를 설명하는 분사라는 결론이죠. 왜냐면 ing는 동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지금 individuals라고 하는 명사가 for 이하에 이미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자, 바로 individuals를 설명하는 자, 그런 ing나 ed의 형용사를 지금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ed는 수동이고 ing는 능동의 의미니까 적용해 보세요. 자, to 이하는 뭐죠? convention이라고 하는 행사가 나와 있어요. 토론토에서 열리는 convention, 커다란 대회죠. 우리가 호텔에도 보통 보면 convention center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biomedical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커다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individuals가 어떻게 돼요? travel 당해요? travel 해요? travel 하죠. travel은 자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individuals는 travel 당하지 않아요. travel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곳으로 출장을 가는 개인들을 위해서 예약 업무를 갖다가 taking care of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care of는 돌보다의 뜻이지만 업무와 관련되면 사람이 여기 목적으로 오게 되면 이 사람을 돌보다지만 업무가 오게 되면 업무를 돌보는 건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ake care of는 처리하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20번까지의 2강 강의 중에서 또 절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브레이크를 좀 가질 시간인데요. 잠시 흡연자들은 생명단축의 시간은 잠시 좀 가지시고 자, 또 다시 돌아와서 프레시한 모습으로 116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자, 이 강의 후반부 강의 116번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바로 화면 보시죠. 자, ABCD의 선택지가 또 어때요? 타이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어휘 문제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보니까요. having 플러스 pp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죠?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분사 구문에 having pp면 어때요? 요게 먼저, 요게 나중이에요. 요거 한 이후에 요거 해요. 라든가 요거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분사구문은 본질적으로 문맥상 적절한 접속사, 생략된 접속사를 복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접속사를 복원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것이 먼저 발생되고 이것이 나중에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어휘 문제거든요. 자, having decreased라고 하면 감소시킨 것이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enforce라고 하는 건 뭐죠? force가 힘이잖아요. enforce라고 하는 건 집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establish는 설립하다, 확립하다. merge는 뭐죠? 자동사로는 합병되다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합병시키다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branch office가 되겠습니다. 지사죠. 어디에? 리버풀. 뭐 영국에 있는 커다란 그 철강 도시인데 리버풀의 branch office, 지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사 하나를 갖다가 줄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사를 합병시켰다.
합병시키려면 어떻게 하나를 합병시킵니까? 두 지사를 합병시켰다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지사를 줄였느냐, 지사를 갖다가 하나 설립했느냐의 문제인데 반대 개념이잖아요. 자, 그 이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게 먼저 발생된 거예요. 이 회사가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시점은 지금이네요. 뭘 희망합니까? 더블. 두 배로 늘리는 것이죠. 더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 그래서 영어가 어순의 언어라는 것이고 여기는 타동사 이하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to 플러스 더블은 부정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사가 돼야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이하에 목적어도 붙어 있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한국말처럼 자상하지 않아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를 두 배로 늘려요? Customer base가 되겠죠. 리버풀 지역의 고객 기반을 두 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 뭐 했기 때문에? 지사를 하나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앞에 생략된 접속사는 because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든 시점은 언제입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희망을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116번 문제는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갈게요. when부터 in order to까지. 이거 품사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when은 접속사, even은 부사, according to는 전치사, in order to는 수거잖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 부정사로 하여금 부사 역할로 고정시켜주는 수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in order to가. 따라서 얘는 이하의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근데 바로 뒤에 온 게 바로 뭐예요? most recent market research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되죠? 전치사. 자, 어형은 서로 보통 이제 그 품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형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simple, simply, simplify, simplification 이렇게 뒤쪽 꼬랑지를 가지고 품사를 갖다가 판별하고 어떤 품사가 필요하냐를 찾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품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해석도 필요 없죠. 바로 줍는 문제예요. C번으로. 그죠? 다시 한번 품사 정리를 제가 왜 강조했는지 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조사에 따르자면 자, 출처 및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나 뉴스나 혹은 룰 따위, regulations, 규정 따위의 출처나 근거를 나타낼 때 according to를 많이 써요. according to the newspaper. 그러면 정보의 출처가 newspaper예요. 자, 그래서 정보나 규정 따위의 출처, 근거를 나타낼 때 according to를 쓴다. 거기에 따르자면 있어요. 뭐가요? 자,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 amongst young adults. 자, 젊은 성인들이죠. 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바로 smaller handheld 자, devices. 손으로 이렇게 손에 잡혀지는 자, 그런 장비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들을 포함해서 자, 그런 좀 더 작은 자, 그리고 e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급 앞에 쓰면 훨씬이죠. 훨씬 더 작은 자,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의 품사는 서로 달라요. 그럼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에이, 여기는 지금 who가 지금 관계대명사로 딱 걸렸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필요한데 따질 필요가 없죠. 선택지가 어차피 다 동사였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는 거죠. 그럼 이 문제도 뭐예요? 수태 시제를 따지라는 거예요. 숫자부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자, 주어가 누구죠? who가 얘가 선행사니까 선행사와 중복된 주어가 없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주어죠? 3인칭 단수입니다. 혹시 복수동사 있나요? 없습니다. 태로 가겠습니다. 수동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자, 4개의 시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시제와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비교하라는 건데요. 시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어때요? 특정 시점에 단서가 등장하게끔 돼 있어요. 자,
누군가요? 그 단서가 여기서는 바로 last week가 되겠습니다. 자, step down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모르시더라도 자, 이 포지션으로부터 supervisory position이라고 하면 뭐 지휘 감독하는 포지션이 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 회사의 브랜치에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 step down의 뜻을 몰라도 정답은 C번입니다. step down은 원래 step이 원래 뭐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였고요. step down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려오다의 뜻이에요. step down이.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임하다의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Jarvis Potter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대체하는 거죠. 대신 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죠? 사임했어요. 어디로부터? 이 포지션으로부터. 어디에서? 이 회사에서. 지난주에 이미 사임했던 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문제풀이의 과정이 명확하면 논점이 보이고, 논점이 보이면 단서가 눈에 보이고, 단서가 눈에 보이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텝이 꼬이면 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돼? 뭘 봐야 돼? 이런 것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으므로 문제풀이에서는 반드시 최적화된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119번이고요. as부터 시작해서 for까지 자,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as, while, after, for 이렇게 돼 있죠. 자, 선택지가 전부 다 품사가 다르죠. as는 전치사 접속사, while은 접속사, for는 전치사, 자,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니까 stated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cover letter에 자, state는 진술하다, 말하다, 명시하다니까 자, cover letter에 진술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이거는 결국 전치사는 다 안 되는 건데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D번은 완전 속어고요. 그럼 접속사는 됩니까? 네. 뒤쪽에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실체를 알면 단지 문법적으로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정답을 찾을 때도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함에 있어서도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이제 결국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잖아요. 자, as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자, 뭐의 뜻이? cover letter에서 cover letter는 이력서 앞쪽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 한국어로 자기소개서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 그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등등등 자기의 그 간략한 자기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 자 그런 편지를 커버 레터라고 하고요. 자 우리말로는 자기소개서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안에서 진술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죠? 이사하는 것입니다. across the country. 그 나라를 가로질러서 뭐 하기 위해서? 자,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만약에 포지션을 제공받는다면 기꺼이 이사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커버 레터에서 진술된 것처럼 진술되었듯이 이게 좋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A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 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품사 정리를 통해서 아, 이건 어휘 문제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정확한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신다면 정답률도 높아지고 훨씬 더 문제풀이가 깔끔해진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마무리 짓고요. 20번 가겠습니다. exist는 뭐 보자마자 일형식 동사부터 생각나야 되는 거 아시죠? 존재하다. 동사입니다. 자,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A, of 다음에 buildings가 나와 있잖아요. buildings는 여기서는 build에 ing가 붙어서 뭐뭐를 짓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도 없고 s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오는 게 맞아요? 형용사가 오는 게 맞기 때문에 동사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ed는 안 돼요. 알죠? 네, 자동사의 ed는 뭐뭐뭐를 당한 명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existing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existing 같은 단어는 딱 보자마자 제가 일형식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걸 알면 저렇게 오답으로 지우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ed도 명사를 얼마든지 수식할 수 있습니다. ing도 수식할 수 있고. 그리고 ing는 필요하다면 뒤쪽에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삼형식 동사였다면 건축물을 뭐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뜻뿐만 아니라 이런 단어의 특장점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신기하게도 토익에는 반복 출제가 계속 됩니다. existing, 그래서 보통 뭐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기존의라고 많이 번역해요. 정답 B번으로 빠르게 골라내실게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Architectural style, 건축의 스타일입니다. Of many of the structures downtown.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structures, 구조물 중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건축학적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누구와 비슷하죠? 스타일과 비슷해요. 누구의? 바로 existing buildings in other states가 되겠어요. 다른 국가들 혹은 주들, 이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빌딩의 스타일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0번까지도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20문제나 벌써 했어요. 30문제 중에 벌써 20문제 했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예, 감 잡으셔야 돼요. 가을이니까 홍시도 많고 하니까 꼭 감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한 강 한 강이 지나갈 때마다 정보가 이만큼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갑자기 확 상승될 수는 없지만 공부를 이렇게 하면 내가 오르겠다라고 하는 좀 확신을 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 강의는 마무리 짓고 저는 세 번째 강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